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자유공화당에서는 조원진 공동대표와 당원들에 대해 불법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기자회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자유공화당의 상근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요즘 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이렇게 편치 않을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층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무튼 제가 만나고 제가 듣고 있는 그 범죄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 이거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유공화당 이전에 우리 공화당, 그 이전에 대한애국당 시절에 작년에 5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잘못된 탄핵 인용에 대해서 항거하시다가 잘못된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신 의로운 태극기 열사님들의 죽음을 규명하고 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작년 5월 10일 날 저희들이 광화문에 텐트 투쟁을 수상하고, 또 좌익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광장을 우익 태극기 세력의 광장으로 바꾸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아픔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고 그리고 고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행한 용역업체를 통한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불행스럽게도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치고 빅폭력 그리고 무저항으로 그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의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 대한민국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그러한 공권력 탄압이라든지 탄핵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공중파라든지 신문들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 자유공화당이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그런 투쟁을 지속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또 자유공화당이라는 큰 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자유공화당의 공동대표이신, 또 전에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대표님을 역임하신 조원진 대표님에 대한 검찰 송치 의견은 종로경찰서장이 그거는 역사에 큰 잘못을 저지른 행위다. 지금은 잘못된 권력에 이렇게 기대서 잠시 영예를 누리고 이렇게 기대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의 시계추는 빠른 것이고 세상은 빨리 바뀌고 더군다나 정치 권력은 변화무쌍해서 언제 정의의 칼날이 대한민국을 다시 지배하고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규탄할 것인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날이 빨리 올수록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유공화당의 일부 당직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잘못을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후대에 한을 남기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고 그런 기소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 경찰은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와 당원들에 대한 불법적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17명의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우리 자유공화당 유일하게 투쟁하는 정통 보수 야당에 대한 탄압 행위인 것입니다.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은 자유공화당입니다만 그 당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또 2017년 3월 10일 그 당시에 공권력에 의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천막 당사투쟁을 시작한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5월 10일입니다. 이는 야당인 자유공화당이 국민 애국투사 5인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권리와 자유정신에 입각한 정당하고 의로운 정당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라 자칭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인권의 대명사처럼 서울시는 자유공화당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정당활동에 대해 천막투쟁 시작 때부터 시장이 자유공화당의 천막투쟁에 서울시 조례를 들이대며 도리어 불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하위 조례를 들어서 상위의 법 개념인 정당법을 침해하는 그런 행정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입각한 것이고 정당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자유공화당에 대해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2019년 6월 25일 그 당시 현장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현장에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그 전날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천막에서 당원들과 같이 밤을 지새고 그런 날입니다. 새벽에 단 200여 명의 자유공화당 당원들이 그 당시 거기서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경찰력, 서울시가 동원한 공무원들, 그리고 용역업체까지 앞에서 뭐 한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천막 당사를 주변으로 수천 명이 에워싸고, 그리고 특히 그 용역업체 뭐 깡패 수준의 그런 500여 명이 넘는 그런 철거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부여가는 또 경찰 수천 명의 당원들을 에워싸고 습격해서 법적 요건도 맞지 않은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끝까지 되짚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역 깡패들은 산만한 덩치에 국적도 불분명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여성, 노인이 대다수인 100여 명의 자유공화당 당원들을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뭐 집어 던지고, 어떤 때는 내가 보니까 그 당시 저도 옆에 있습니다만은 몸으로 이렇게 막 짓누르면서 철거 과정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폭력 행위를 보았습니다. 자유공화당 당원들 100여 명이 그 당시에 알다시피 어떤 분은 갈비뼈도 부러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말이죠. 어떤 분은 실명에 이기에 취하는 등 끔찍한 상해를 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로운 정당 활동의 대탄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공화당 정당에 대해 자행한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불법 행정 대집행에 의한 6.25 재참사였다. 그날이 뭐 공교롭게도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자행된 것이니까 저희들은 불법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제2의 6.25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와 경찰이 대한민국 정당에 자행한 불법적 야당 탄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밝혀주는 바입니다. 게다가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한술 더 떠서 6.25 참사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동조하며 자유공화당에 대한 그 야당 탄압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큰 당원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울분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초에 자유공화당 당원 100여 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역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에 대해 경찰은 겨우 그 당시 용역
요원 용역 깡패원 11명에 대해서만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더욱더 경악할 일은 자유공화당과 당원들이 당한 피해 주동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고 이것은 권력이 아부하는 잘못된 권력의 전형적인 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몇 사람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지금 3월 경찰은 불법적 야당 탄압의 주동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야당 탄압과 불법적 폭행의 피해자인 자유공화당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당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과 법의 균형성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경찰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자, 가해자, 야당 탄압 권력자는 죄가 없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정당 활동을 하는 야당 피해자들이 도리어 죄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는 과연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법질서는 무너졌고 사법부는 좌파 독재 세력에 의해 장악당하고 경찰은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과감하게 심판을 해야 될 텐데 언로가 막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로운 야당 세력들은 참으로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희망 세력, 후보 세력인 자유공화당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거세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심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세력이고 최초부터 규정하고도 한치 변함도 없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재수를 위해 투쟁해온 유일한 정당 대한애국당에서부터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정치적인 투쟁에 대해서 계속 탄압을 하고 그리고 왜곡 보도를 하고 축소하는 행위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야말로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최후의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은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와 당원들에 대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권력의 아래서 기는 경찰을 자유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권력의 주고 노릇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경찰의 야당 정당 탄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유공화당에 대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자유공화당과 함께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 못된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자유와 민주가 숨쉬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발언해 주신 우리 박태우 상군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변호사이시고 현재 자유공화당의 수석 대변인이신 인지연 수석 대변인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되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했습니다. 그 순간 태극기 하나만 손에 든 우리의 태극기 애국국민 동지들은 아비규환 상태에서 울며 불며 탄핵
이것은 거짓이다, 불법 사기 탄핵이라 주장하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던 공권력의 과실인지 의도인지, 공권력의 관리 부실,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5분의 애국 국민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은 억울하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5분의 애국열사, 그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2019년 5월 10일 좌파 세력이 장악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꽂고 대한애국당의 이름으로,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외치는 당연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당한 자유공화당의 활동을, 자유공화당의 천막당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당이 해야 할 바를 당연하게 수행하는 자유공화당에 대해 반인권 반민주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에 부역하는 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헌법적 권리에 따라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자유공화당의 당원들에 대해서 2019년 6월 25일 6.25 남침을 당했던 날과 같이 반인권 반민주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자는 용역깡패 500명 넘게를 보내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수천 명의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서울시민, 바로 여러분과 같은 국민, 바로 자유공화당의 당원들을 깔아뭉개고 두들겨 패고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실명위기에 처하고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경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마구 무자비하게 패서 다치게 만든 사건이 2019년 6월 25일에 벌어졌습니다. 과연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이념놀이 아무리 따져봐도 공권력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민 자유공화당 당원들을 경찰 호의 받으면서 용역 깡패시켜 두들겨 패는 반인권 반민주 박원순 서울시장, 그에 부역하는 경찰 당국, 그들은 가해자입니다. 헌법적 권리와 헌법적 자유하에 정의로운 정당 활동을 한 자유공화당은 억울하고 기가 막히게 두들겨 맞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찰 당국이란 자들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헌법적 자유를 누리는 정당 자유공화당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반인권 반민주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것의 뜻은 박원순과 서울시 공무원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혐의를 벗겨주는 판단입니다.
박원순에게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벌벌 기며 알아서 기고, 박원순한테 두들겨 맞은 자유공화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 집행방해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들 마음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이 경찰이란 작자들이 과연 국민 여러분의 혈세를 받아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는 우리의 경찰 맞습니까? 이들은, 경찰이라는 자들은, 자유공화당을 야당 탄압하는 경찰이라는 자들은 권력에 알아서 기고 권력의 사냥개 주고 노릇하는 쓰레기 같은 자들입니다. 경찰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25일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서 자유공화당 당원 불과 200명을 둘러싼 수천 명의 경찰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역 깡패들이 자유공화당 당원들을 두들겨 패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곳에서 지나지 않고 자유공화당 당원들이 두들겨 맞는 것을 적극 통조하고 박원순의 용역 깡패를 보호해준 직무유기 방조죄를 저지른 공범입니다. 국민이 용역 깡패, 불법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는데 국민을 제대로 잘 후들겨 패라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경찰이란 자들이 권력에 알아서 기면서 국민 잘 두들겨 패라고 보호하는 그 작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의 반역자,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사냥개,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자유공화당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대한민국, 다 무너진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장악한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결국에는 북한 동포까지 해방시킬 이 땅의 유일한 최후의 정치 세력은 바로 우리 자유공화당입니다. 감히 권력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경찰이란 것들이 자유공화당의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님과 박원순의 용역깡패한테 두들겨 맞은 자유공화당의 당원들을 기소하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요? 경찰 니들이 정신이 나갔느냐? 경찰 니들이 국민 혈세로 니들 월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니들의 본분과 의무는 국민이 두들겨 맞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건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건 그들이 무엇이라 해도 니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2019년 5월 10일부터 200일 동안 광화문 광장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렸습니다. 2019년 봄부터 2019년이 끝나가는 12월 그 추운 겨울까지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은 세월호 좌파물이 그들이 장악한 광화문 광장을 여러분, 자유 보수 우파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매일매일의 투쟁, 매일매일의 전투,
매일매일의 인내와 끈기와 용기로서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애국광장, 광화문 태극기 광장으로 변모시킨 것이 바로 우리 자유공화당입니다. 우리는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 흘린 우리의 눈물, 우리는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 흘린 우리의 피, 우리 자유공화당은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 흘린 우리의 땀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란 것들이 야당 탄압, 정치 탄압, 국민 탄압, 선거에 영향을 끼쳐보겠다고 지들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라는 자들, 경찰복 입은 작자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섬기고 당신들의 월급 주는 자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찰 작자들, 야당 탄압하는 경찰이란 것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4.15 총선 자유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로 나아갑니다. 경찰이란 것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벌벌 기고 사냥개 노릇하다가 정권 바뀌면 또 그 새 정권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그런 경찰이라면 경찰 복 벗어 던지십시오.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경찰이란 것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서 자유공화당이 정권 잡아 대한민국 경찰, 당당한 경찰로, 대한민국 경찰, 제대로 된 국민 섬기는 경찰, 대한민국 경찰 진짜 경찰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야당 탄압하는 권력의 사냥개, 경찰 같지도 않은 자들, 그들을 규탄하겠다고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다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는 이 체제전쟁, 역사전쟁 속에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지켜내고 바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리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권정당, 집권정당으로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을 탄압하는 경찰 당국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신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당신의 충성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찰복 입은 당신들이 섬기고 봉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거리를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걸랑 경찰복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자유공화당은 200일의 광화문 태극기 광장 천막 당사 투쟁 동안 자유공화당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공화당을 지켜주십시오.
주십시오. 자유공화당과 함께 해주실 때 자유공화당이 여러분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공화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반드시 퇴진시키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 자유공화당의 약속,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자유공화당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언해 주신 자유공화당의 인재 우리 그 수석 대변인 인지연 수석 대변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온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서 할 때도 이렇게 그 우리가 카바를 바꾸고 이러한 불편함을 준 게 바로 문재인 폐렴 아닙니까? 중국 폐렴 아닙니까? 자, 앞서 두 분께서 너무나 훌륭한 말씀 2017년 3월 10일 공권 이야기에서 희생되신 5인의 해국 열사 그리고 부상당하신 100여 분에 대한 그 당일성 우리가 강화문에 왜 텐트를 쳤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문재인과 이 박원숙이 이 두 놈이 왜 나쁜 것인지 왜 나쁜 놈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지금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역병인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80여 명 가까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문재인과 박원순이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자, 메리스 사태 때 박원순이와 문재인이가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선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4시간씩 5시간씩 줄 서서 겨우 마스크 하나 사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은 사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자가 자 여러분 박원순이의 동영상 보셨어요? 쫑꼬 짜요 우한 짜요 이런 썩어빠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 사려고 4시간 5시간씩 줄 서 있고 격리된 사람들은 음압실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 유학생들 입국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중국 짜요 우한 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박원순이를 종북주의자 좌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화문 광장에 인공기가 휘날려야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한 놈이 바로 박원순이에요. 제가 왜 중국어 짜요 우한 짜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유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데 28명만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중국 사람들 유입을 막았으면 신천지가 문제였으면 신천지 그날부로 전수조사하고 방역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중국어 짜요 우한 짜요 중국 힘내라 우한 힘내라 하기 전에 대구 경북 힘내라는 동영상은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지는 외국에서 쳐웃으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짓밟았던 겁니다. 우리가 적입니까? 그리고 이 박원순이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교한 놈이냐면 이 우한 폐렴, 중국 폐렴, 너무 문재인 폐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로동에 콜센터에서 지역 감염 환자가 1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옷 벗어야죠. 손해배상을 국민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공화당에 정당한 정당법에 보장된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행정대 집행을 하면서 2억 6천만 원을 뜯어간 새끼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많은 상인들이 확진 환자들이 그 식당에 찾아가면 그 식당이 문 닫아버리고 식당이 되질 않아요. 1억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박원순이 책임이 아니고 박원순 식대로라면 박원순이 당장 사퇴시키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방역 철저히 하면 되고 서울 시민들 안전 책임되면 돼요. 근데 박원순, 이재명이 이 홍위병들이 이만희를 뭐 구속시켜야 된다, 살인죄로 뭐 기소해야 된다,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이 개돼지 같은 사람들은 박수치고 난리고 무슨 대권 지지율이 1인이 2인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 전국 때 여러분들 속았잖아요. 그 탄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느 누가 믿었습니까? 단 한 명도 믿지 않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했는데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국정농단이 없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다. 우리가 정의와 진실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홍위병 같은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이제는 김경수까지 나서가지고 유한 폐렴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돈 받으면 좋지. 근데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동의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니까 딱 좋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특정 야합 세력들은 또 표를 주겠죠. 여러분 마스크 4시간 5시간씩 줄 서는 거 쌀 배급제 받는 거 연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이들에 의해서 연방제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내각제를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이는 언제든지 실시하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을 이 사람들이 동물국회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과 박원순이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입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누덕 입법이 됐어요. 보수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당을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서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제 쓰레기까지 좌파들이 다 모아가지고 비례연합당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취지, 본래의 취지하고 맞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버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박원순에 의해서 자유공화당은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 4.15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반드시 만들 겁니다. 만든다라면 2019년 6월 25일 행정대 집행을 자행한 경찰 박원순 모조리 감옥에 보내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대 집행은 정말 있잖아요. 그 안에 천막을 지어놓고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경찰 병력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거 용역 깡패들한테 돈 주고 하는 건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 할 수가 있어요. 그 조례법을 들어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정당활동 제37조에 보장된 정당활동을 탄압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까 우리 박태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폭력 저항을 했습니다. 무저항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데 저들과
저렇게 많은 4,000명, 5,000명이 와 있는데 대항하려면 몽댕이라도 하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몽댕이 다 뺏은 사람이에요. 때리면 맞자. 죽으면 죽임을 당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우리 당원들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텐트에 다 들어놓여 있어요. 들어놓여 있었어. 그래놓고 박원순이가 희희낙낙 무슨 자유공화당이 적입니까? 적?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자유공화당이 한 일은 역사에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정말 투쟁을 했노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의 공동대표이신 국회의원이신 그분이 무슨 북한의 주적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검찰에 기소 송치하는, 아니 그분이 6월 25일 날 저항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집행한 경찰, 기소 의견을 낸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경찰이 냈겠어요? 박원순, 휘하, 홍위병들이 지켰겠죠. 그래서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불 11홍이라고 했어요. 열을 붉을 곳 없는 겁니다. 반드시 권력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겨웠다라면 마스크 사는 문재인 폐렴이 대한민국에 확산되었다라고 판단하신다라면 더 이상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우리 그 상근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상근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당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아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5월 10일부터 200여일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그 당시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태극기 5인 열사들의 죽음을 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리고 태극기 수월례를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권력을 규탄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권력이 3대 악법을 통과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국회로 모든 걸 옮겨서 38일간 그 엄동설안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천막 농성투쟁을 통해서 노숙을 하면서 저희들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손이 다 부르트고 정말 얼굴이 부르트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3대 악법 투쟁을 그렇게 처절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잘못된 권력은 또 비겁한 가짜 해당들은 이걸 방조해서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이러한 투쟁과 역사를 일군 자유공화당과 같은 세력을 잇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갈 길이 없어요. 5,200만 국민 중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날 그 앞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다가 행진 도중에 8시쯤에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당의 안기년 동기께서 분신제사를 하는 그런 아픈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급히 처치를 해가지고 목숨은 건지고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다가 퇴원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악법이 통과되는데
평범한 백성 한 분만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 잘난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리던 잘못된 정치인들은 전부 어디 갔어요?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기어 나와서 공천 달라고 비례대표 달라고 이 나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특정 정당 내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남이 열심히 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 가로채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고맙다고 그러고 자신들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열 세력이라고 말이죠. 어디다 대고 함부로 삿대질하라고 이런 거짓 위선 세력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문을 열어놓고 보수 우파의 단결을 호소해도 이를 무시하는 세력이 보수 분열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148명이 완포인트 개헌안 국민이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이런 개헌 발언안에 대표적인 야당의 국회의원 22명이 이름을 얹고 했다는 이 부끄럽고 망국적인 현실을 국민들이 알고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국민이 꾸짖지 않고 그걸 방관하면은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경찰 권력도 잘못됐다는 걸 꾸짖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혈투의 장에서 의롭게 싸워서 정말로 역사의 물결을 되돌리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잘못된 세력들 그리고 가짜 보수들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살려고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쌀을 배급받고 누더지 같은 그런 삶을 살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집회 금지 정규 집회를 못하는 대신에 이곳 광화문 사거리에서 지난주처럼 유튜브 선생님들 모시고 소수의 기자회견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역시 1시부터 하니까 그때 공고를 드리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번 토요일 날 정규 집회를 대신하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